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 마곡사로 이제 경허선사와 굉장히 인연이 깊지요. 왜냐하면 큰 형이 출가를 했고, 또 거기에 이미 경허선사의 외삼촌이 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경허선사가 그 사법처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허주 덕진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경허사가 거기를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말했지만 우리 집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찰 중에서 가장 인연이 많은 곳이 마곡사예요. 우리도 우리 집안에 그 승려가 많다 그랬잖아요. 멀리 갈 거 없어.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지 몰랐는데 유명한가 봐.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허선사와 동시대의 인물이라 이거를 얘기하면 안 돼. 한 번 꺼냈다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더라니까.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마곡사 주지를 하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마곡사 주지를 했으니까 어머 그 마곡사 주지 할 때 혹시 동석이가 꼭 같이 하지 않았냐라는 그 끔찍한 생각이. 왜냐면은 나 안 해. 어쨌든 그 시대가 맘먹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번 누구한테 말 꺼냈다가 그냥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해서 절대로 입 벌리면은 내가 죽여버린다고 했거든. 왜냐면 내가 활동을 못해. 그렇게 하면은 활동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동석이랑 경허선사랑 그 사이에 맞붙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휴. 그래서 저는 이 뜻하지 않게 내 삶이 경허선사가 끼어들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됐고, 불편한 삶을 살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얽매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마곡사는 저는 마곡사를 눈을 감고도 갈 것 같아요. 그냥 그 대웅보전에서 대광보전에서부터 내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한 것도 마곡사잖아요. 거기 대광보전 앞에 가서 날이면 날마다 밤새우고 기도하고 경 읽고 뭐 안 해본 게 없죠. 그런 인생이 나한테 기다리고 있을지라.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던 날서부터 날이면 날마다 마곡사에 하루도 안 빼놓고 마곡사를 가. 응? 공주군 운암면 사곡면 운암리 마곡사예요. 사곡면 운암리 마곡사. 우리 엄마 그 고향이 호적이 거기가 돼 있어. 나 모르는. 그러다 보니 그 연대가 경허선사랑 맞물려서 더 이상은 함구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찌들찌들한 인연 속에서 제가 이거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보통 찌들찌들한 인연이 아니고 말하면 뭐래요. 다 부처님이 없는 삶은 단 1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지금도 부처님이 없는 삶은 내 삶은 그냥 죽은 산 같아요. 밥 먹어도 부처, 잠을 자도 부처같이 하고 그냥 날이면 날마다 이 부처가 내 주변을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어쨌든 마곡사는 정말로 내가 가장 많이 가본 곳이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 마곡사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랬죠? 오법달 스님. 그래서 오법달 스님을 내가 이번에 진짜 40 몇 년 만에 고마워서 육조단경을 준 그 인연으로 내가 경허선사 논문을 써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종상 스님 이거 다비식 때 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쁘다고 막 다비식이 막 시작달라 해서 내가 스님 그러고 스님도 공양하신다 그래서 그냥 명함달 해서 명함을 주는데, 내 뒤통수가 대고 하는 말이 그 경허선사 아니고 이거 방한암 스님인데, 방한암 스님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그래서 요번에 49제 가는데 안 찾았어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경허 스님도 몰라보는 스님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그 49제만 하고 그러고 왔는데, 다비식 때는요 제가 그냥 종상 스님 꼴 보기 싫어서 불꽃 뻥뻥 터지는 앞에까지 갔어요. 최고 앞에까지 갔어요. 불꽃이 너무 많이 터지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뛸 뻔했어. 잘 가셔 이랬는데, 그래서 이 마곡사는 잊을 수 없는 것.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가 어머니의 유언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마곡사로 모여라. 그러니까 10대 거기가 10대 그건 줄 아시죠? 그
정도야 그거. 요즘은 왜 깜빡깜빡해. 정. 명당 얘기하신 분. 거기에 이제 그 10대 승지에 속해요. 마곡사가.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피하지 않고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소. 거기가 마곡사가 속해 있고, 마곡사는 보통 절은 아니죠. 아, 도성국사다. 도성국사에 뭐 정감록에 그 돼 있는 게 10대 길지 승지가 전쟁이 나도 피란처럼 여행한 것이 마곡사고. 에휴, 마곡사에 가니까 또 우리 경화선사를 해놓으셨더라고. 해암스님도 돼 있고. 그래서 그 마곡사 법당 그에서 깔자리 있는 거 아시죠? 안진뱅이가 100일 기도하고 일어나다가 다리를 벌떡 일어났다는 그 깔자리 말이야. 그 깔자리가 지금도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이마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했던 그 장소가 대적광전. 이거 달마야 돌자 찍었던 대적광전. 저는 젊은 날에 어디 한번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가거나 뭐 옷을 한번 사러 가거나 이래 본 적이 단 한 번도 기억에 남아있죠. 없었던 것 같아요. 절만 가는 거예요. 절만. 눈 뜨면 절에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이 경호선사도 찌들찌들한 마곡사의 인연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송두기가 화병이 나서 죽으면서 경호선사 형이 마곡사로 출가를 하는 바람에 경호선사와 마곡사의 인연도 굉장히 많은 거죠. 송독의 화병이 자도를 보이지 않고 점점 그 병세가 짙어지자 멀리서 친척들도 송독을 방문하여 그의 병을 이루하고 걱정하였다. 그 사이에 그에 붙인 송독이 화병으로 누워 있은 지 8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8년이 지났다는 게 보면 경호선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병세에 차도가 없죠. 집안의 가세가 크게 기울어졌으니 이때 밀양박씨 친척으로 외가 쪽에 삼촌뻘되는 오빠가 그 송독의 병문안을 오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밀양박사 어머니의 오빠가. 그게 이제 그 마곡사에서 출가를 하게 하신 승려였고, 그 다음에 뭐 본명이 뭐래더라? 본명이 해안? 네, 몰라. 패스. 아이쿠, 이거 안 넘겨졌어 또? 안 넘어가? 이런 친구, 왜 자꾸 병이 잦아가지? 야! 팍! 다 안 해. 이휴, 저것도 나이가 들어서 노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지. 노쇠하냐 너? 어디야? 여기는? 여기? 친척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경호선사 어머니는 미리 그런 걸 머릿속에 두고 있었죠. 동석이를 출가를 시켜야 되겠다. 근데 마곡사에 있는 외삼촌이면은 보내자.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독의 병세도 걱정이 되지만 집안 살림을 감당해야 하는 누이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멀리 충청도 공주 마곡사에서 이곳 전라도 전주까지 불원천리 찾아왔더라. 아유, 이 공주 마곡사. 내가 공주 마곡사 그 대적광정 말고 대응보전이 거기는 우회가 있어요. 대응보전에서 절도 많이 하고 대적광정에서도 진짜 일천배를 했던 것 같아. 이때 불심이 돈독한 그의 모친 밀양박씨는 자신의 삼촌으로 그의 친척 중에 마곡사로 출가한 스님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던 차에 마침 왔어. 마침 왔죠? 마침 누이가 걱정되어 누이 집에 들린 스님에게 동욱의 형 동석을 부탁하여 데려가도록 얘 좀 데려가 주시오 했더니
그 스님의 법명은 그대로 금해였구나. 금해. 대사로 한번 법회를 열면 단월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마곡사 골짜기를 떨썩게 하는 당대의 금해 대사였더라 이런 말이죠. 응? 주지. 마곡사 주지. 모친의 사촌 오빠로서 동생을 걱정하여 우동면 구암리에 들렸다가 박씨의 부탁으로 동석을 마곡사라가 출가시켜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놓고 와? 대원함에. 이때 동석의 나이는 8세요. 동욱의 나이는 6세라. 이렇게 어린 동석은 마곡사로 동진 출가하였으니 그때 이비량 박씨 모친의 불심은 자식을 망설임 없이 부처님한테 촉촉 던져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그래서 내가 그 미량 박씨가 딱 하는 스타일이나 뭐 체격이나 이런 게 우리 어머니랑 비슷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여장보거든요. 그냥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야 그냥 휘둘러 그냥 막. 우리 어머니 꼭 태어나서 총무원장이든 총무원장 같은 총무원장이 좋은 줄 알아 봐. 몰라서. 그래서 뭐 동진 출가했으니 그때 이 비량박씨 모친의 불심은 자식을 망설임 없이 출가시킬 정도로 장하고 여장부의 기질이 있었더라. 비슷해요. 비슷해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는 꼼짝 못하는데. 중참당도 공주시. 지금은 공주시지만 옛날에는 공주군 사공면 오남리. 사공면 오남리 태화산이야 거기가. 동쪽 산허리에 자리잡은 마곡사는 춘마곡 추갑사라고 하죠. 봄에는 마곡이 최고고 가을에는 갑사가 최고고 하는데 가을에도 마곡사가 갑사 붙지 않아요. 멋있어요 무지하게. 다시 봄볕에 생기가 움트는 마곡사의 태화산은 나무와 봄꽃들의 아름다움이 빼어남을 자랑하였으니 마곡사 사적 이반이라는 기록에 의하면 사적지의 이반에 마곡사는 언제 만들어 640년 백제 무왕 때. 여러분 무왕 알죠? 41년에 신라의 고성 자장률사가 만든 거예요. 자장률사 아시죠? 자장률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아주 그냥 마곡사를 너무 많이 가서 이 절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자장률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단월들이 마곡사 골짜기를 메꿨다고 합니다. 마곡사 골짜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가 그 정도로 자장률사가 이제 거기를 했던 곳이라고 하고 그 모습은 왜 마곡사냐? 그 마자가 산마자예요. 그 골짜기가 삼대들이 이렇게 그 심어질 정도로 빽빽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해가지고 그 마곡사를 했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모습이 삼대와 같이 빽빽하게 무성했다고 하여 마곡사라고 이름하였으니 마곡사는 고려 병종 1172년 하였으니 마곡사는 고려명종 1172년 보조국사가 중수하고 범일대사가 쟁건하였다. 그 후 도성국사가 여기 얽혀 있어요. 다시 중수하고 각순대사가 보수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 마곡사가 또 유명한 곳은 그 영산전이라는 데가 또 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연결된 것은 경호선사와 인연이 많아요. 거기가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 경호선사의 전신이라고 생각되는 누구? 매월당 김시습이가 또 거기서 머물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김구 선생이 거기서 출가를 하게 되고 또 이러한 인연들이 거기가 있어요. 마곡사는 범상한 절은 아니죠. 조선시대에도 세조가 이 절에 들려 영산전이라는 이름, 영산전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세조가 그 누구를 모시러 와요. 매월당 김시습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그 매월당 김시습에 머문 그 영산전 옆에 매월당이 있어요. 지금 있죠. 새로 쳤어요. 내가 그 지금까지 다 봤다니까. 나는 마곡사 역사를. 그래서 세조가 그 김시습이를 모시러 왔다가 없으니까 세조가 온다는 걸 알고 김시습이는 또 튀어요. 도망가 버리죠.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그 가마연 세조가 타고 온 연이 그 마곡사 대적광전 같은데 대적광전과 대웅거전이 다르거든요. 그 뒤편에 가면 있어요. 난 갈 때마다 가서 또 세조한테 인사도 했죠. 아이고 임금님 이렇게 인사했는데 거기에 그가 타고 온 연을 남기고 갔어요. 지금도 마곡사 대웅전이다.
대적광전이 아닌가 봐. 대웅전 뒤편에 가면은 그 연이 남아있어요. 아, 대웅전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지? 이렇게 된 것은 대적광전이고, 이렇게 된 것은 대웅전이니까, 대웅전 뒤에 그 가면은, 우리 갔다 있잖아요. 보통. 그 법당 뒤에를 가잖아요. 그 뭐가 있어요. 대적광전 뒤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다 비밀인데, 이거. 아이? 마곡사한테 미안하지만, 그래도 일러줄래. 우리 회원들이 가면은, 보라고. 마곡사를 하도 많이 가서, 내가 먹은 뱃속의 밥 중에 반은 마곡사야. 절에 가서 먹은 밥 중에. 어쨌든 마곡사는 대단한 곳. 마곡사에 가면은 1. 대적광전. 대적광전 뒤에 가면은 뭐가 있더라. 옛날에 한번 해준 것 같은데. 에? 아주 멋있는 뭐가 있어요. 이거 안 보고 오면은 억울하죠. 배그 관음상이 있어요. 멋있는 배기를 입은 관음상이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커요. 그냥 숨어 있어요. 벽에. 그 꼭 보고 오시고.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대웅보전이야. 얘가 아래에 있고 얘가 위에가 있어요. 대웅보전. 한 칸 더 올라가야 돼요. 바깥에서. 그러면 얘도 역시 뒤에 있죠. 뒤에 뭐가 있어요. 뒤에 뭐가 있게요. 뒤에 세조가 타고 온 연이 있더라. 세조가 타고 온 연이. 아시겠죠? 이 연을 꼭 보고 오시라고. 가마지요. 가마. 가마인데 임금이 타시던 거라 그거를 연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대로 모셔져 있어요. 생생 드러나죠. 그래서 대적광전은 손이 이렇게 비로자나불인데 아주 멋있어요. 비로자나불 아시죠?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왜 법신이야? 몰라. 신라의 고승 차장률사가 창건할 당시만 하더라도 30칸에 이르는 대사찰이었으나 이거 더 컸었나 봐요. 현재 마곡사는 칸이 30칸 정도가 있었다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마곡사는 작은 절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으로 3000배를 한 절이 마곡사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들 데리고 거기 철야정진도 처음으로 한 곳이 마곡사예요. 대웅보전에서. 그리고 대웅보전에 가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그 대웅전 기둥을 이렇게 안으면은 뭐 아들인가 딸인가를 난답니다. 그리고 소원 성취한다니까 그것도 한 바퀴 돌고 오든지 말든지 믿거나 말거나. 현재 그리고 또 마곡사에 가면은 내가 마곡사 그 해설 지킴이 됐네. 마곡사에 가면은 그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라마풍의 그 탑이 있어요. 그 법당 바로 앞에. 그러니까 라마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내내 그 저쪽 인도 쪽에 있는 그 탑이라 일반 보는 거와 좀 많이 달라요. 뭐 그것도 특이한 것 중에 하나니까 꼭 보고 오시면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있어? 깔자리. 깔자리도 그게 그냥 대충 절하고 올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니까. 대나무 깔자리를 짓고 그 밥값을 한다고 하고 했는데 100일 만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갔다는 그 깔자리가 그 깔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보고 오면 좋고 또 하나는 근데 그거 없는 것 같더라. 그 바로 옆에 이게 그 텐마루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목어가 걸려 있었는데 그 목어가 참으로 멋있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앉아 있다가 그 조단경 책을 그 어둠 속에서 그 주소를 줘가지고 받게 된 동기가 그 아까 오법달 스님. 뭐 여러 가지 찌들찌들한 인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살이 7개가 나왔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 마곡사에 버리자 해가지고 매곡사 그 건너가는 다리가 극락교거든요. 뭐냐? 우리 엄마 잘났어. 극락교에다 갖다 버렸어요. 또. 뭐 하여튼 그 마곡사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것이 있는 곳이 마곡사예요. 근데 마곡사는 어쨌든 대단한 곳이고 당시에는 자장률사가 지을 당시에는 30칸이라니까 지금은 30칸 정도는 아니에요. 현재 마곡사는 대웅보전이 있고 지금 말했죠. 대광보전이 있어요. 대광보전이라고 하나? 대적광전이라고 하나? 대웅보전? 대광보전인가 보다. 이 대광보전이
해인사에 오면은 대적광전으로 변하죠. 대적광전. 아시겠죠? 똑같은 곳이에요. 태광보전이나 대적광전이 뭐냐면, 그, 대웅보전은 삼전부를 모신 거잖아요. 삼전부를 모신 건데,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무를 모신 거는 다 대적광전이라고 하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면 말고, 그것도 모르면 이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저보고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영산전. 영산전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영산해상 아시죠? 영산해상에 500나안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500나안 중에 전설이야 이것도. 그 마곡사 영산전을 들어가서 처음으로 눈이 마주친 사람과 똑같은 그 남편을 만난답니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눈 마주치려면 기왕이면 못생긴 나안이 만나지 말고 잘생긴 나안하고 이제 탁 붙이면 좋겠죠. 어쨌든 500나안이 쫙 앉아 있어요. 멋있죠. 저는 그런 건 전혀 몰랐고 마곡사 갔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대불련이라 가지고 그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사천왕문도 마곡사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창자가 튀어나오도록 발로 확 밟은 그런 자찬왕문이 계시더라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통과하는 게 해탈문이에요. 그래서 정각들이 가람을 이루고 있다. 이 조선시대 세조 임금은 생육신 매월당, 사륙신이 있고 생육신이 있죠, 그죠? 사륙신은 박백년 2기의 하이지, 성삼문, 누구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생육신으로는 이제 매월당 김수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신숙주가 있나? 몰라. 그래서 마곡사를 찾아왔다가 거기서 조망하고 거기서 승려가 되고 도는데 또 이 경호선사와 관계가 있는 게 마곡사에서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삼수갑산 가서도 중복날 그 시습제에 가서 경호선사가 시를 남기잖아요. 시를 2편이나 남겨요. 중복날 시습제. 그 시습이 김시습이야. 그러니까 김시습이 거기까지 그 북한까지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서당을 지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김시습이라는 인물도 보통 인물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경호선사하고 연결된 고리가 김시습이 많기 때문에 경호선사가 후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중에 하나죠. 마곡사를 찾아왔다가 이곳을 조망하여 만세토록 망하지 않을 터전. 오 마이 갓. 만세 영화지지네. 지난번에 어디야 저기 봉서사에 가면은 만대 영화지지가 있다 그랬죠. 만대 향화지지라고도 해요. 영화지지라고도 하고 향화지지라고도 하는데 영화가 만대까지 간다. 향냄새가 만대까지 간다는데 여기도 김시습이가 마곡사를 만세토록 망하지 않을 터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곡사는 어쨌든 십승지로서 들어있는 곳이고 명당이라는 얘기요. 명당이 되니까 또 경호선사가 인연이 찌들찌들하겠죠. 경호선사의 형 태여가 거기가 있고 삼촌이 거기가 있고 오마이 갓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이러한 인연을 벗어나고 싶다. 일단 벗어날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인연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그러려면 생사유탈권을 내가 쥐어야 되는데, 그죠? 그 인연에서 자유롭고 싶어? 임종에 이르러? 임종에 이르러 공성을 유지하는 거. 과연 임종을 이르러서 공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임종에 이르러 공성을 유지하면 내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 경호선사가 그러셨죠? 공성의 비안길. 이라 감탄하였다고 했는데 근데까지 그가 타고 왔던 가마가 대웅전 뒤에 보존되어 있으니 여기서 그가는 세조예요. 그래서 연이 있어요. 역사와 재미있는 설화들이 몇 년이 계승되고 있더라. 이 밖에도 마곡사는 도량의 성보로 오충석, 내가 그 말했죠. 오충석답 거기 라마풍이에요. 근데 왜 라마풍이냐면 다른 데 가면은 보이지 않는 종이 있어요. 종이. 사면에 종이 있어서 바람 불면 풍경 소리처럼 땡구당 땡구당 똥구당 땡구당 거리는 게 어디 탑에 종이 달려있어.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있고 또 수만호탑이라고 또 그런 비슷한 게 어디에 있어요. 이천이요? 여주 신력사. 이천이지. 여주 신력사에 가도 거기가 수만호탑에 전탑이 있죠. 거기는. 근데 여기 마곡사 탑은 또 그와는 또 달라요. 종이 달려있던 거 종이. 그래서 오충석탑과 범종 대단하죠. 괴불도 엄청 큰 괴불. 그 다음에 목패, 청동 향로가 있으니 감지, 금리, 묘범, 연화경. 감지, 금리가 뭐예요?
금으로 이렇게 한 그 반짝반짝하게 넣은 그런 모범연화경 책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묘범연화경 6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감지 은리 은으로 만든 또 묘범연화은 한 권이 보존되어 있어 유서 깊은 사찰이다 이런 얘기죠. 금리라는 것은 금가루를 금리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감지 금리 아까 했죠? 이 감자가 그 감색으로 물들인 종이라고 합니다. 감색으로 물들인 종. 그러니까 감색으로 물들인 종이에 금가루를 빼려서 쓴 묘범연화경. 이 묘범연화경이 참으로 줄이면 뭐예요? 무식하지만 혹시 이 속에 또 무식한 사람이 끼어들어왔다가 유식으로 변할지를 누가 알아요? 감은 이겨버렸어요. 감색깔로 만든 종이 위에 금리 묘범연화경인데 묘법연화경이 이렇게 금으로 하고 은으로 만들고 금리 은리 했잖아요. 왜 그렇게 묘법연화경을 중요시 했을까요? 나는 그거를 처음에는 지 잘난 맛으로 부처님은 그 시시하게 무슨 이런 묘법연화경 같은 거를 써가지고 어린애 달래듯이 무슨 스탕발림식으로 무슨 플라스니 나와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했는데 참으로 죄송하고 명구스럽고 민망스럽게 나이가 갈수록 이 묘법연화경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얘기했구나라는 걸 알게 이게 쪼여서 뭐야? 법화경이지. 법화경. 묘법연화경이 법화경을 말하는 거예요. 법화경. 아까 말했죠? 화택.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냥 화택. 여기는 뭐야? 화택이더라. 화택이요? 화택이요. 마곡사는 마곡천을 허리에 두고 강물이 흘러가죠. 북쪽으로 대흥보전과 대광보전을 중심으로 한 영역이 있어요. 이게 북쪽이야 그러니까. 남쪽에는 영산전을 여기가 북쪽이고 그 남쪽으로 영산전이 있어요. 마곡사는 옹기종기 아기자기해요. 중심으로한 영역으로 나누어 있는 독특한 가람 배치를 하고 있으니 마곡사가 위치한 곳에 근데 희한하게 대한민국 어느 사찰을 가도 저는 마곡사만 가면 마치 내 집에 온 것 같다는 생각?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가면은. 그런 엄청난 편안함. 지한 곳의 물과 산의 지세는 태극형이라고 하여 택리지 누구죠? 이종환의 택리지죠. 택리지와 정감독 누구? 도성국사 정감독 등에서 전란을 아다자 십승지 나오잖아요. 전란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지를 하나로 꽂고 있어서 전쟁을 대비한 피난처도 골짜기 곳곳에 숨어 있더라. 앞으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북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면 마곡사로 갑시다. 마곡사 십승지. 말할 거 뭐 있나? 우리 어머니 유언이었는데. 그 다음에 영산전은 조선시대의 불전으로 마곡사가 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 석가모니 일대기를 담은 팔상성도를 모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에는 천불이 모셔져 있어. 500난 아닌가? 천불인가? 그 건물은 천불을 모시고 있어 천불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천불인가 보죠. 조선시대 각손대사가 절을 다시 일으키면서 고쳐 지은 것으로 마곡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해탈문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심해 잘 그려놨네. 잘 썼네요. 마곡사라. 해탈문 들어가면서 왼쪽에 영산전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해탈문 들어가기 전에 영산전부터 그냥 왔다가 귀찮으니까. 영산전 옆에 뭐가 있어요? 매월당 있죠. 그래서 그 매월당 김시슬이가 다녀갔던 것을 또 매월당 누구 모시려고 우리 해암스님 모시려고 매월당을 치워서 해암스님이 거기서 2년간인가 3년간인가 조시를 또 하시죠. 있는 마곡사의 중심 명당이었더라. 건물 앞쪽에 걸린 이거 영산전 현판은 세조가 쓴 글씨예요. 세조가 그 김시슬 만나러 왔다가 연을 내려놓고 가면서 영산전 글 썼는데 잘 썼어요. 아주 멋있죠. 글씨의 필자가 아주 멋있어. 정갈하면서 단아한 느낌이 있고 안쪽으로는 천장 속을 가리고 있는 우물정자 모양의 천장을 그 안에가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천장을 속을 이렇게 가리면서 그 모습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죠.
현장을 꾸면서 웅장한 느낌을 주었더라. 이처럼 마곡사 대왕고전은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주는 훌륭한 전통 목조 건물의 웅장함을 드러내매 그 위용을 가시하고 있는 전통 사찰이에요. 마곡사는 전통 사찰이죠. 그나마 영산전이 가장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영산전이 굉장한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일반에 가면은 뭐 이렇게 천부를 모시고 막 500난을 모시고 막 이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웅전이나 그 대강고전이 밀리는데 여기는 밀리지 않아요. 마곡사는 이게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탈문을 들어가기 전에 있다니까. 이미 사찰로 진입하기 전에 왼쪽에 큰 영산전이라는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주 멋있죠. 이 영산전 옆에는 매월당이 아까 말했잖아요. 매월당 김시습 오냐. 매월당 김시습이 매월당에 있었으니 세조가 찾은 김시습은 이곳에서 머물다가 세조가 찾아온다는 말을 튀어 안 만나고 싶어. 나도 안 만나. 전에 온다는 말을 듣고 숨어버려 삼수갑산으로 가서 시습제를 짓고 어린 학동들을 가리켰으니 김시습의 후신이 경허가 아니런가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여 경허의 속가형 동석은 마곡사의 금의 대사를 따라 8세에 출가를 해서 이때 동욱은 그래서 마곡사의 금의 대사를 따라 8세에 출가를 하니 이때 동욱은 유소세로 형 동석과는 아쉬운 이별을 하여 결혈도 없이 2년 먼저 출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그들 형제는 어린 나이에 생리배를 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와중에 부친 송도구 병세는 점점 깊어져 2년 후 그러니까 이미 태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출가를 했거든요. 출가를 해서 2살 차이가 나는데 경호선사는 8살 때에 출가를 하게 되죠. 근데 그 형이 출가를 할 때는 경사는 6살. 그래서 2년 후 경호 나이 8살 때 드디어 부친이 심화병으로 사망하니 가세는 거짓골로 더 이상의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모친 밀양박씨는 3남매를 들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였으니 이렇게 하여 가족은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7장까지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했나 조금 했나.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사홍서원 없어졌어? 어디로 갔냐? 사홍서원 여기 있잖아. 여기가 있네. 왜 저렇게 됐지? 약간 한번 뒤집어서 그런가?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끊으리라. 법문을 다 배우리라. 불도를 다 이루리다. 다음은 경호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또 없어졌어? 옛날 해볼까? 여기 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산회가 없어졌어? 맥 먹었네. 지겹다. 맥 먹었어.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